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우리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낮았죠. 작년 국가직 9급은 꽤 어려웠었는데 이번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직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수험생들이 구급 수험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시험 보는 날, 그 시간적 압박이 받았던 수험생들, 그러니까 앞에 네 과목 풀고 행정학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을 때 시간이 촉박했던 분들은 좀 점수가 일반적으로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시험 문제는 박스 문제가 있어요. 박스 문제. 박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서 좀 두세 개 정도가 더 틀려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수험생이 있고, 또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답을 구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지문 하나 두 개는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지문 한두 개는 난해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의 압박이 있거나 또는 공부를 좀 얕게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외부 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 상태, XB율성 발생,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외부 효과 시장 실패죠. 독점 시장 실패입니다. 공공재 역시 시장 실패입니다. XB율성은 정부 실패죠. 가장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봅니다.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줍니다. 맞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기준,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도가 성과 평가 기준이 되는 거고, 미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목표 달성이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답은 4번이죠. 지문 하나하나는 좀 여러분들 나는 조직의 목표 기능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또는 이게 뭐지? 하여튼 문제 자체가 원체 쉬운 거죠. 그래서 뭐다?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이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봅시다.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다시 봅시다.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거죠. 핵심 기능 위주로 합류하죠. 여타의 기능은 외부와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이죠. 오케이. 1, 2,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었던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했었던 문제는 안 되죠. 난이도가 좀 하죠. 1, 2, 3번이 계속 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의 압박을 겪어버리면 이제 4번 같은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의 압박을 느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시간의 압박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통제. 이건 아니죠. 정확하게 이건 내부 통제예요. 행정안전부가 조직 정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 외부 통제 맞죠. 국회가 아니니까 외부 통제입니다. 얘도 아니죠. 행안부나 기획재정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이제 교차 통제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렇게 기능별로 통제한다 그래서 교차 통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국민들의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거 봐봐요. 취소소송이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제기하잖아요. 국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국무총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부 통제죠. 환경운동연합은
NGO죠. NGO가 비투명한 건 외부 통제에 해당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당의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이건 뭐시 내부 평가죠. 맞죠? 그 다음 언론 후 공무원의 부패 보도. 역시 이건 외부 통제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인데요. 문제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급박해서 떨지 않았으면 뭐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얘가 외부 통제일 수는 없잖아요. 얘가 기억 득음만 들어간 거 해보자. 기억 득음만 들어간 거 빼봅시다. 오케이? 기억 득음 들어간다. 봅시다. 이거 뭐 국무총리 어떻게 외부 평가예요? 다 내부 평가죠. 미음 들어가면 빼면 답은 나와요. 너무 쉽게 나오는데 피드백을 해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던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쉬운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행정학은 최소한 12, 3분 이상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5분, 7분 그러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5번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조례는 원칙이 뭐예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 되죠. 맞죠? 법률에 이임이 있어야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오케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죠. 오케이? 맞죠?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6번 봅시다. 근무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주어지다 보면 시간의 압박이 있으면 완화냐 또는 뭐한다 유발한다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단지 문장을 읽을 때 시간의 압박감이 오면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죠. 일관적 오류가 뭐예요? 규칙적 오류잖아요. 항상 관대화, 항상 엄격화. 왜 강제배분법? 점수와 상관없죠. 내가 몇 % 이내에 들었느냐가 중요해지니까. 맞죠? 2번. 근접효과, 시간적 오류죠.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중요 사건 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죠. 맞죠? 전체 기간의 실적을 비중에 따라 평가하지 못해요. 왜 못해? 가까운 시간 것만 갖고 평가하니까. 가까운 시간 것만 갖고 평가하니까. 중요 사건 기록법을 완화 방법. 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중요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관대와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고 약간 맞죠.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게 틀린 거죠. 한번 봅시다. 관대하는 후하게 주는 거예요. 왜 후한관계죠? 비공식 집단 유대관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또는 공개되었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평정 결과의 공개가 관대와 경향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고 비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로 평정하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쇄효과는 뭐예요? 연쇄효과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갑돌이 을돌이 했을 때
전반적 인상이 개별적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앞에 평정 요소가 뒤에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평정 요소 중에서 아주 강한 것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도표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비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로 평정을 하는 것이 완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갑돌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 갖고 갑돌이, 글돌이, 병돌이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 봅시다. 테일러의 가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봅시다. 여기 좀 뭐예요? 우리가 가학적 관리론은 조직과 직원이 있어요. 직원의 목표는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직원의 목표는 돈 버는 거죠.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능률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요. 그러면 노동력을 투입받아야 되죠? 그럼 뭐 한다? 경제적 요인을 통한 교환이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능률을 통한 생산성 제고고 직원의 목표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건데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노동력과 경제적인 것의 교환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와 직원의 목표가 양립이 되는 거죠. 봅시다. 관리자는 생산 진전을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조직은 생산성이 증대되고 직원은 돈을 버는 거죠. 조직의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 너무 답을 쉽게 준 거죠. 7번 답은 2번이죠.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요인을 갖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보는 거죠. 조직 내 인간을 사회적 욕구에 의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인간관계론입니다.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맞죠? 관리자.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이나 관리자가 직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학문이에요. 다시 한번.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이나 관리자가 작업층인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4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통장연구와 시간연구. 오케이? The best 1A죠. 과학적 관리론의 The best 1A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갑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역시 전통적이고 매번 나오는 문제죠. 뉴 거버넌스가 상징하는 정부 역할로 방향 잡기 맞죠?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전부 다 정부 역할은 스티어링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의 기초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고 뉴 거버넌스가 공동체주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경쟁. 뉴 거버넌스가 신뢰를 통한 협력입니다. 뉴 거버넌스는 뭐예요? 연계망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이 죄송합니다. 뉴 거버넌스가 연계망이고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이죠. 그래서 다 틀렸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뉴 거버넌스가 상징하는 정부 역할은 스티어링으로 공통점이 됩니다. 9번 갑시다. 로이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적 압박이 있는 친구들이 좀 그랬죠. 한번 봅시다. 로이는 강제력의 적용 영역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을 가지고 간접이냐 직접이냐 그 다음 이렇게 개별행위냐 행위 환경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분배 정책이 되는 거고 규제 정책이 되는 거고 구성 재분배 정책이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1번부터 볼까요?
규제정책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맞죠. 규제정책 뭐예요?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력을 강하게 행사하죠. 직접적인 강한 거고 간접적인 건 강제력 형사가 약하다는 거죠. 맞죠? 분배정책 사례는 FTA 협상에 따른 농민 피해 봅시다. 농민의 피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보장,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이 니은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보장이 가장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사회보장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배 정책을 했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봐봅시다. 농민 피해죠. 농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럼 여기 이런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농민 피해에 대한 지원. 이건 뭐다? 재분배 정책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은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보면 정책 자금을 보조금의 형식으로 보면 뭐한다? 배분 정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주면 재분배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정책 자금을 줬다는 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보면 배분 정책이 되는 거고, 굳이 이제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한다 그러면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재분배가 되는데 얘는 좀 논란이 되죠. 논란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 딱 조합표는 사회보장은 뭐예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분배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디귿번.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맞죠? 계급 투쟁이 발생합니다. 계급 투쟁, 이념 투쟁이 발생하죠. 재분배적 사례로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의 임대주택가의 대덕연구 봐봐요. 재분배 맞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보조금 주는 거죠. 지원 주는 거 지원. 그러니까 대덕연구 여우는 배분 정책에다가 하거든요. 근데 얘는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그렇게 리을 문제를 본다, 유추해서 본다 그러면 얘는 분배로 낼 확률이 크죠. 그냥 정책 자금을 뭐 한다? 사회적 약자인 그러니까 대기업 비교해서 약자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봤다 그러면 배분인데 하여튼 얘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배분으로 봐야 되냐 재분배로 봐야 되냐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얘는 당연히 뭔다? 배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구성 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 맞죠? 옳은 것을 다 골라보면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지문이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옳은 거 고르라 그래서 그랬을 뿐이지 읽어보면 답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너무 시간 조절을 못해요. 수험생들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앞에 4과목 이제 지방직 9급이 남았는데 4과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좀 적당히 끊고 와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 계속 보지 말고 그냥 끊고 와셔야 되는데 뭐 행정학을 뭐 한 자리 숫자 중에서도 뭐 6분, 7분 풀었다는 수험생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6분, 7분 동안 이 지문 자체를 읽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그 어떤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리 시간을 짧게 쓰더라도 10분 이상 항상 써야 돼요. 12, 3분은 써야 됩니다. 12, 3분은 써야 됩니다. (10번) 갑시다.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죠. 맞죠? 정부의 동의 없을 때는 증액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감사원의 세철 예산의 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에서 감정 의견을 드려야 맞죠?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이 아니죠. 모든 예산이 아니죠. 그럼 뭐 정했잖아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비, 법상 지출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계속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틀린 거 골라냈으니까 3번이 답인 겁니다.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의 개의 전까지, 맞죠? 정기국회 개의 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하잖아요. 예산은 120일 전에 편성해 넘기면 30일 전에 의결한다. 결산은 5월 31일까지 나오면 정기국회 개의 전까지 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표로도 그리잖아요, 직접. 답 3번이고 11번 문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 역시 우리가 매번 보는 거죠. 답 1번이잖아요. 1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대로 나온 거죠, 우리가. 국가공무법상 의무조항은 반드시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해야 된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나 끼워 넣어서만 한다?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뭐 출제 패턴을 갖고 연습했던 거죠.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갑시다. 예산 주기에 비춰볼 때 21년도 볼 수 없는 예산 봅시다. 지금이 21 회계연도거든요. 21 회계연도는 뭐한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20 회계연도 예산, 작년도 예산은 뭐예요?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22 회계연도 예산은 뭐예요? 지금 이제 편성이죠? 아직 편성이 안 끝났죠? 편성이 끝나면 이제 심의 의결도 되겠죠. 지금 현재는 지금 편성하고 있죠. 봅시다. 그러면 예산 주기에 비춰볼 때 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입니다. 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 맞죠? 편성 과정에서요. 지금 이게 이제 21년도에 하고 있으니까. 21년도에는 21년도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거고 20회계년도 예산은 결산을 받고 있는 거고 22회계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단계 심의 이제 편성이 끝나면 심의 의결을 넘어가겠죠. 그래서 국방부 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편성 과정이잖아요. 기획재정부 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 맞죠? 집행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야 되니까. 2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22년 회계연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하죠. 감사원의 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봅시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21년도의 문제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감사원이 21년도, 그러니까 21년도는 즉 20년도를 결산하고 있는 거죠. 다시 21년도에는 20년도를 결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년도 결산 언제 하는 거예요? 22년도에 하는 거죠. 오케이? 21년도에 결산 22년도에 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1년도는 20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있는 거고 2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 22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답 4번이 되는 거죠. (13번)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의 편성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거. 답은 4번이죠. 뭐 이거 답 정말 당연한 거죠. 1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의 문제를 봅니다.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봅시다.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에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죠. 맞죠?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맞죠? 이게 이제 자연 독점 파트죠. 3번.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민영화라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민영화고 공기업을 설립하는 건 개입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간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맞죠? 요게 아니죠. 틀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그러면 정부조직법, 인사,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이것이 적용돼요? 왜?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적용돼요? 주식회사형 공기업 뭐예요? 오늘 시장에서 주식 거래도 한국전력공사 같은데요. 그런 데가 무슨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요. 공무원이 아닌데 구성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식회사인 공기업은.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인데 왜 이걸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답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피드백을 해보니까 사회주의적 간섭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답 4번입니다. 15번 갑시다. 동기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1번 무조건 답이 1번이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아담스 형평성 이론은 불평등을 지각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성 이론은 공정하다고 인식한 게 아니라 불평등하다고 인식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2번. 맥클랜드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하여 맞죠? 맥클랜드는 개인들의 욕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욕구는 학습을 통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욕구 단계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개발되죠. 그래서 맥클랜드는 욕구 계층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욕구 계층의 욕구 단계 또는 욕구 계층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죠. 2번 맞죠? 3번. 부름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뭐한다? 주관적 확률이죠. 맞죠? LTF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 즉 퇴행 접근법, 후진성을 인정하죠. 매슬로우는 후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엘더퍼는 욕구 발현의 후진성 또는 퇴행성을 인정합니다. 16번 갑시다.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옳지 않은 겁니다.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이게 뭐라 그래요? 측정 도구 요인이죠. 측정 도구 요인으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평가할 때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죠.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는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반응, 이건 이제 호선 효과죠. 호선 효과 역시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입니다.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크리밍 효과죠. 외적 타당도면. 오케이. 답 1번이죠. 외적 타당성 일반화를 저해하는 것을 외적 타당성이라고 그럽니다. 일반화를 저해하는 것을 외적 타당성이라고 그러고 표본의 대표성 문제, 호선 효과, 크리밍 효과 또는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다수적 처리한 간섭 이런 것이 이제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입니다. 1번 측정 도구 요인은 뇌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 갑시다. 우리나라의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직접 미적 요소 제도죠. 맞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을 직접 투표로서 직을 박탈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적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죠.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죠.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통제 효과가 있죠. 어떤 효과? 아, 내가 잘못하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심리적 통제 효과가 있습니다. 군수죠. 군수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주민소환 투표 청구해서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5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100분의 10,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 의원을 주민소환하고자 할 때는 100분의 20입니다. 오케이. 17번의 답은 4번이죠. 100분의 10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18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부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 맞죠? 신공공 서비스는 봉사입니다. 이제 아마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있다 시험을 20번인데 20번에 이제 페리의 공공봉사 동기이론도 바로 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 중에 하나죠. 그것만 알고 있더라 페리가 알고 있어야 좀 문제를 푸는데 좀 유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죠.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 이거 틀렸죠. 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는 거죠.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케이? 책임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 맞죠?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죠. 답 2번입니다. 19번의 문제를 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 이제 시간의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여러분들은 기업번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좋아요. 봅시다. 할인율이 뭐한다?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지죠.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그럼 보게요. 할인율이 높으면 당연히 현재 가치가 낮아져요. 현재 가치가 낮다는 말은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낮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가치 뜻이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평가하는 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낮아요. 현재 가치가 낮으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안 합니다. 단기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올라요. 이 단순한 거 우리가 수업 시간 누누이 강조하는 이거 할인율이 낮아야지 장기 투자가 유리한 거죠. 왜?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지죠. 현재 가치 뜻이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 투자가 유리하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 투자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녹색으로 중요하다고 밑줄 쳐진 거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 때는 뭐예요? 단기 투자. 맞잖아요.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투자. 맞죠? 그럼 기억이 맞다는 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은 걸 고르라 했잖아요. 옳은 거. 그럼 니은 거 봅시다. 직접적이고 오케이?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니은들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봅시다. 비용은 뭘로 측정해요? 비용은 기회비용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 설명한 그대로 해볼게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 기회비용은 뭐다? 학원에 제출한 학원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앉아있을 때 기회비용은 앉아있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예요? 집에서 자는 거 또는 친구하고 노는 거. 집에서 자는 것이 주는 만족감 또는 친구하고 놀 때 주는 만족감이 더 큰 게 기회비용이라니까. 만약에 집에서 자는 것이 주는 만족감이 친구하고 노는 것보다 더 크면 수업 시간에 앉아있을 때 기회비용은 뭐예요? 집에서 주는 만족감이에요. 집에서 잠잘 때 주는 효용감. 즉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대급번 순현재 가치는 비용의 총현재 가치,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말이 안 되잖아요. 순현재 가치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B-C잖아요. 무슨 C-B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소리,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옳다는 걸 빨리 알고 니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할인율을 알지 못해서 사업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을이거든.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객관적인 할인율을 모를 때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객관적인 할인율을 모를 때 기대하는 수익률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못 보여. 2번이 되는 거죠. (20번의) 문제입니다. 아마 올해 국가직 구급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공공봉사동기론, 그러니까 폐례의 공공봉사동기론이거든요. 그래서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폐례 공공봉사동기론은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어디서 찾는다? 봉사를 통해서 기여하고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그 이타심에서 찾는 거죠. 이기성이 아니라 이타심에서 찾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찾는 거죠. 공사 부분 간의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 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 자체도 다른 거예요. 즉 시장이,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뭐예요? 시장에 가는 동기부여, 시장 지향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맞죠? 페리와 와이스는 제도적 차원, 감성적 차원, 여기 틀렸거든요. 제도적 차원, 감성적 차원, 그 다음 요게 금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봅시다. 해설에 제가 했는데 아예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페리 와이스는 먼저 합리적 차원, 그 다음에 감성적 차원, 그 다음 이 세 가지로 나오나요? 오케이. 합리적 차원, 감성적 차원, 규범적 차원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합리적, 감성, 규범적 차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일단 4번이 답인데 세 가지. 뭐가 합리적 차원이냐면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과 호감도예요. 그러니까 호감도죠. 여기 말하는 호감도.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 또는 호감도, 또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체감이나 호감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럼 감성적 차원은 뭐예요? 동정심 등, 여기 있죠. 이 동정심 등 정서적 차원이에요. 동정심 등 이제 정서적 차원이 해당하는 거고. 규범적 측면은 뭐예요? 몰입감, 공공에 대한 봉사입니다. 뭐
봉사 등이 이제 규범적 차원의 대표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타성을 갖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정도로 알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해 버렸을 때 근데 왜 갔냐면 왜 이걸 4번으로 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폐례 공공 서비스 동기론을 자주 배웠잖아요. 기출문제 자주 있고 얘는 아니거든요. 오케이. 왜 하니까 신공공관리론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다 이건 모르더라도 이 세 가지를 모르더라도 이거 갖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당일날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국가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방직까지 꽤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국가직이 예년보다 훨씬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은 또 예전처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방직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꾸준히 좀 하셔야 됩니다. 반복이거든요. 누가 더 반복을 많이 했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쌤 내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반복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는 내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지 않느냐 한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시고 지방직 합격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